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우 여러분. 2019년 12월 2일 A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율곡관 영상회의실에서 아주스피치 경진대회 본선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ABS가 담아보았습니다. 대학 일자리센터에서 주최한 제2회 아주스피치 경진대회 본선이 개최되었습니다. 11월 21일에 진행된 예선에서 선발된 15명의 참가자들이 다양한 주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경진대회와 더불어 외부 강사님의 미니 특강도 이루어졌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스피치 대회 담당자인 이현중님과 참가 학우의 의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아주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현중이라고 합니다. 네. 아주 스피치 경진대회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아주대학생들이 이제 스피치 능력들을 길러주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이런 발표에 대한 그런 경진대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2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작년에 이제 44명 진행했고, 올해는 이제 37명 이렇게 학생들이 경진대회를 참여를 이제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른 타인들에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고 싶어서 이 경진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고요.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서 많은 그런 좀 느낌들을 얻어가는 게 제 목표의 취지였습니다. 참가하고 참관하신 학우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면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되게 어려운 순간인데, 그래도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스피치를 펼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참여를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외교학과 19학번 송현진입니다. 아주 스피치 경진대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학교 공지사항을 보다가 우연한 기회로 스피치 대회를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제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주제로 발표하시나요? 저는 오늘 제 꿈과 미래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주제로 발표를 합니다. 이 대회에 참여해서 느낀 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스피치 대회를 하면서 제가 무엇을 말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더 잘 들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앞으로 이렇게 좋은 기회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저도 잘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학생회 대표자를 뽑기 위한 학생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에 참여하였는데요. 그 현장을 ABS가 담았습니다. 총학생회는 11월 11일부터 13일, 각 대학들은 11월 13일부터 15일간의 후보자 등록 기간 후 선거운동 기간을 걸쳐 11월 25일부터 27일간 투표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총학생회 선거에서 아워가 당선되었으며, 공과대학 공드림, 정보통신대학 유닛, 인문대학 인사이드, 경영대학 다이나믹이 당선되었습니다. 사회과학대학은 후보가 사퇴함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인문대학 부회장으로 당선된 국어국문학과 17학번 성열찬입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내걸었던 공약들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여러분들께 좋은 복지와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진로 강연이나 수학회 활성화 등에도 힘을 쓸 예정이고, 또 새내기대회부터 인문인의 밤 등 행사도 많이 지원할 생각이니까 참여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당선된 건 여러분들의 큰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겸손한 태도로 여러분들께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좋은 복지 사업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아주대학교 총학생회를 이끌어 나갈 전자공학과 14학번 김현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39대 아주대학교 총학생회 아워 부후보 문화콘텐츠학과 17학번 이소민입니다. 우선 표면적으로는 저랑 이소민 학우가 앞에서 나와가지고 되게 둘만 열심히 한 걸로 비춰졌는데,
저희 말고 같이 밤을 지새우면서 이제 이끌어 나갔던 팀원들이 있어요. 일단 그 팀원들한테 좀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저희보다는 그 친구들한테 좀 격려와 큰 박수 그리고 축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단 2020년이 새로 도래한 만큼 저희가 변화와 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총학생회와 그리고 학교를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항상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6일 이후 연장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가 끝나고 당선 확정 공고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동아리연합회의 선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동아리연합회 선거의 진실을 ABS 뉴스가 담았습니다. 11월 27일 오후 7시에는 2020년 동아리연합회를 이끌어 나갈 동연아의 당선 확정이 공고되었습니다. 그리고 28일 오후 9시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동아리연합회 선거 경선에 참여했던 선거운동본부 클라우드의 입장 표명문이 올라왔습니다. 입장 표명문의 내용은 당선된 동연아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중점으로 클라우드의 입장은 동연아가 합의한 규칙인 사전선거 유세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다수의 제보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드의 제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연아의 선본위원장이 직접 타동아리 회장에게 연락하여 동연아의 투표를 부탁하였으며 심지어 선거본부 동연아를 홍보하겠다. 정 후보와 부후보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투표 및 홍보를 부탁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익명의 게시판을 통해 학우들의 다양한 반응이 오가는 가운데 그 다음 날 29일 동연아의 입장문이 에브리타임에 게시되었습니다. 동연아는 자신들의 선거 유세는 후보 등록을 하기 일주일 전, 즉 규칙을 만들기 전 이루어진 것으로 클라우드가 주장한 회칙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회칙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우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경고를 받는 것을 이용하여 유세를 한 것 아니냐. 선거룰도 지키지 않는데 동아리연합회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 등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동아리연합회 페이스북 게시물에 동연아의 사퇴서와 서가문이 함께 게시되었습니다. 동아리연합회 선거본부 동연아는 사전 선거 유세가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하여 사퇴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동연아의 사퇴 이후 동아리연합회는 현재 비대위 체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선거는 내년 3월 보궐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동연아의 반대측 선거본부 클라우드는 자신들은 진실을 밝히는 것 외에 이후 어떤 행보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들이 내년에 보궐 후보자로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할 가운데 수많은 제보와 의혹 속에서 찾아낸 진실은 그리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3월에 이루어질 보궐선거 및 앞으로의 선거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후보자들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2020년 2학기에 파견될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 프로그램 최종 지원 가능 대학 리스트를 공지사항에 공고하였습니다. 별도로 첨부한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 모집 참고사항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12월 중 1차 모집 선발이 완료된 이후 3월 초부터 2차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 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우리 학교 조성을 교수가 제18회 다산학술문화재단 학술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은 지난 22일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클럽에서 열렸습니다. 조성을 교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고 다산 실학사상의 창조적 계승을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아 이번에 학술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조 교수는 다산 선생의 활동과 기록을 종합 정리한 연보로 본 다산 정약용을 펴내는 등 다산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조성을 교수는 다산 관련 문헌 공부를 한 지 40년이지만 앞으로 갈 길이 아득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근에는 정약용 사후 자손들이 다산의 저수를 정리한 열수전서를 복원하기 위한 연구의 마무리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 박형주 총장이 제7차 한러대학 총장 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대학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제7차 한러대학 총장 포럼은 지난 28일 러시아 대학과 국내 대학 총장,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러대화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포럼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한국과 러시아에서 양국 집행되고 있습니다. 박형주 총장은 언스트형, 구글 등의 기업에서는 이미 대학교 졸업장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됐을 뿐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최고의 강의를 학습할 수 있다며 이제는 대학이 강의의 질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다른 의미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총장은 아주대학교의 경우 액티브 베이스 러닝 등을 통해 이를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학교 건축학과 5개 팀이 한국건설관리학회 주최 2019년도 전국대학생 학술발표대회에서 세계부문 수상했습니다. 2019년도 전국대학생 학술발표대회는 지난 15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대회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공정관리 부문, 논문 부문, 건설 아이디어 경진대회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공정관리 경진대회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신유진 학생은 처음 준비해본 공정관리 경진대회여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팀워크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 점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기쁘고 지도해주신 건축공학과의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학교가 2019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순위 11위를 차지했습니다. 평가 항목 가운데 창업교육 비율은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창업교육의 메카로 급부상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지난 16일 국내 주요 4년제 대학 56곳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서울권대학을 제치고 세부 평가 항목별로 고르게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창업교육 비율은 전국 1위를 기록함에 따라 이론부터 실전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창업광자를 개편하고 창업 트랙 등의 창업교육 과정을 확대한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우리 학교 대표 프로그램 파란 학기제 같은 활동 기반 교육학습 역시 학생들의 창업 의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ABS 뉴스를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3월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아주인 여러분 고맙습니다.